얼마 전 국내 유명한 동물보호단체가 보호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사화되었고 해당 단체의 대표도 이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반려인들이 분노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더불어 책임감에 대한 배신감이 그들의 감정을 더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삶 속에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들 중 일부는 반려동물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며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하나의 가족 구성원을 이룹니다. 이 구성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반려인들의 책임감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려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아닌 소유물로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다 나쁘다의 선을 그어 선과 악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생명을 향한 책임감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문득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어야만 했던 반려동물들을 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벌려놓은 전쟁 속 죽음을 앞둔 동물들을 보호한 위대한 아이들이 만든 작은 동물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책 소개에 앞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책임감을 다룬 청소년 소설이라고 말이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눈으로 듣는 책거리, 여러분과 함께 첫 장을 엽니다. 누가 버리고 간지 모르는 오두막은 아이들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훌륭한 피난소가 되겠군요. 옹기종기 모여 어린아이답지 않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은 틸리와 로지입니다. 틸리는 작은 강아지 보니봉봉을 키우고 있고 로니는 새침한 고양이 팅커벨을 키우고 있죠. 이 둘은 함께할 때마다 항상 자신들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전쟁입니다. 이들이 사는 영국을 독일이 침범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그녀들의 애완동물을 안락사하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부탁에 동의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던 동물들과 떨어져 있는 건 힘든 일입니다. 틸리는 로지와 논다는 핑계를 대고 수시로 오두막을 향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그들의 동물들이 오두막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틸리는 보니가 집을 나갔다고 둘러댔거든요. 자신 혼자 몰래 온 줄 알았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가 미행했나 봅니다. 친구인 네빌과 시드니 그리고 팸이었습니다. 그녀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미행했나 봅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저 안에 동물들을 숨겼지?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오두막을 어른들에게 잃으면 어쩔까 고민하고 있던 순간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 팸.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니피그였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냄비에 넣어버린대. 자전거 바구니에서 토끼도 꺼내는 팸. 이 아이들도 틸리와 로지처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몰래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필과 팸은 틸리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동물들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로지와 틸리는 이들을 받아주다간 자신들의 동물까지도 발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네모난 수저를 들고 오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알렉, 옆집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둘씩 오두막의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치 사전에 짝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야. 틸리와 로지는 아이들과 동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기로 합니다. 물동이먹. 이 암구어는 그들 사이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됩니다. 흉흉한 소문과 함께 식사 시간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지고 어머니 또한 예민해지고 있었죠. 오늘도 전쟁과 피난에 대한 이야기만 식탁 위를 오고 갑니다. 만약 독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틸리네 식구들은 모두 이 보금자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야만 합니다. 보금자리만 버린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피난을 가게 된다면 숲속에 있는 보니와 나머지 동물들의 먹이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밥이 아닌 고민을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오두막은 지금 여러 동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드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자신의 가족인 동물들을 죽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두막을 찾아왔죠. 먹이도 먹이지만
여러 동물들과 평소에는 만난 적도 없는 친구들이 찾아오니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룰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틸리와 로즈는 앉혀놓고 6가지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한꺼번에 숲에 오지 말 것. 두 번째, 교대로 망을 보고 어른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휘파람을 불 것. 세 번째, 모두 힘을 합쳐 애완동물을 잘 씻길 것. 네 번째, 다른 친구들의 애완동물 또한 보살필 것. 다섯 번째, 동물에게 먹일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올 것. 마지막 6번째, 숲속 동물원은 아이들만의 비밀 공간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아이들은 반발도 있었지만 의아해하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선 틸리가 제안한 룰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드니가 오두막 옆에 분필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은고시, 속숲, 원물동, 단위.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동물들을 죽이게끔 놔두지 않을 거야.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려는 사이 SOS가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오두막을 향해 접근했나 봅니다. 혹시 어른들이 눈치챈 것일까요?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동물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쟁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된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위대한 동물원.